상담하시면서 와 너무 지친다, 털린다 이런 생각 혹시 해본 적 있으시죠? 나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 학교를 다녀야지. 안녕하세요. 즐거운 그라이아에 놀러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선생님들 혹시 상담하시면서 와 너무 지친다, 털린다 이런 생각 혹시 해본 적 있으시죠? 나 지금 요즘에 좀 힘들다 이런 생각 할 때 요새 그렇구나. 요즘에 그래서 머리 자르신 거예요? 네. 선생님도 혹시 상담하시면서 그런 느낌 네, 지친다 정도의 느낌 받은 적 있죠. 언제 그런 느낌 받으세요? 그게 아무래도 사람이니까 개인적으로 심리적으로 좀 압박받는 일이 많다거나 이런 경우 상담 외적으로. 외적으로 상담 외적으로 상담자로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상이 일이 있으니까 이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 에너지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뭐 영양 부족할 때도 약간 그렇긴 하죠. 내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아이가 문제를 가지고 훅 들어왔는데 요거를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가. 근데 그게 막 연속적으로 일어나. 그날 막 회계 한 3-4개 있었는데 그런 날은 또 그런 것만 막 이렇게 들어올 때 있잖아요. 그러면 와 나 지금 운수가 나쁜 날인 것인가 나의 영양이 부족한 것인가 뭐 둘 다 하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운이 좋은 날일 수도 있어요. 아니, 왜 그러냐면 어떤 나의 한계를 딱 부딪혀야 그 다음에 그걸 넘어갈 수 있는 힘이고 동기가 생기는 거잖아요. 늘 내가 했던 걸 반복해도 괜찮네 하면 발전이 없어. 저는 오히려 나 맨날 똑같은 거 하고 있네? 뭐 이런 느낌이 들 때 그럴 때 이렇게 약간 좀 지친다, 재미없다? 이런 느낌을 받기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거 약간 다르게 생각하면 새로운 자극과 도전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주에 가서 내가 뭘 놓친 것인가 프로그램 뭐를 바꿔야 할 것인가 이런 생각하면서 이제 골머리를 쌓긴 하는데 그러고 보니까 선생님 말씀도 맞네요. 우리가 이런 경우를 상담사가 소진이 왔다라고 하는데 소진이라는 말, 탈진 혹은 번아웃, 뭐 의욕상실 여러 가지 말로 번역을 하고 통용이 되고 있는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다, 내 역량이 좀 부족한 것 같다 할 때가 있고 내가 너무 이 일에 개입이 돼서 내 자신을 통제하는 게 너무 어렵다, 그리고 너무 하던 게 비슷비슷해가지고 지친다, 이런 게 다 소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에요. 저도 참여자가 문제 행동이 나아지는 것 같다가 다시 그 문제를 보일 때 그때 기력이 쭉 빠지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치. 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 참여자로 인해서 내가 공격을 받을 때도 있어요. 신체적으로. 분노를 막 조절하지 못하던 친구가 이야기로 잘 풀어가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막 자기 감정을 못 이기고 막 게임하는 거 막 뒤집어 엎다가 선생님 안 할래요 그러다가 발로 차고 내 배가 맞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아파서 속상하고 이게 안 돼서 속상하고 얘한테도 진짜. 화가 나고 나한테도 화가 나고 막 이런 게 같이 오니까 이거 못하는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럴 때 무기력해지고 이 일을 하기 싫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소진을 어떤 증상으로 경험하게 되는지를 한번 들여다보면 이제 요인은 이렇게 이걸 내 탓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내담자 탓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환경 탓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소진을 어떻게 경험하는지는 각자 다 다르잖아요. 나는 뭐 그냥 하기 싫어, 힘들어, 정서적으로 너무 뭐 불안해, 우울해, 짜증나 이렇게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신체적으로 나 상담 끝나면 밥이 안 먹혀. 상담 전에 밥이 안 먹혀. 내일 상담을 생각하면 잠이 안 와. 아니면 계속 잠만 자게 돼. 그냥 주구장창 상담 제외하고는 계속 잠만 자고 싶어. 도망가고 싶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 친구가 안 오길 바라는 거야. 그런 경험 있죠. 네, 저예요. 당일 로션은 돈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아유 고맙다, 오늘은 꽁돈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럴 때 내 자신이 너무 싫은 거야. 그렇게 생각을 기대를 하는 내가 너무 싫고 죄책감이 드는 거죠. 거기서도 회의가 오고 그리고 부모를 만나기 싫을 때가 있고 그 상담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걸 설명하는 게 너무 두렵고 피하고 싶고 아니면 기관장, 원장님이나 소장님을 만나고 싶지 않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런 것들이 이제 대인관계 그 상담과 관련된 영역에서 좀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이러다가는 직업적 회의가 올 수가 있는 거죠. 이 일이 과연 적성에 맞는 일인가? 이 일의 전망이 어떻게 되지? 내가 길을 잘못 들었나? 거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것 같아. 나는 안 될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자체의 그 비하로 계속 부정이 파고 들어가시는군요. 파국으로 이제 치닫으면 거기서는 너무 힘들어지는 거지. 상담 받아야겠네. 소진이다. 우리가 이런 지경이 되기 전까지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 그럴 때 선생님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거나 혹은 해결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뛰거나 걷거나 여유 되면 등산 가거나
근데 그거는 나의 개인사거나 나의 심리가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보고요. 이게 영양 문제면 책을 많이 보던가 슈퍼비전을 받던가 그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학교를 다녀야지. 굉장히 건설적이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 일이 점점 커지는데 여기도. 저는 한두 번 정도는 그런 적이 있어요. 참여자한테 제가 정말 힘듭니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참여자로 인해서 내가 힘들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죠. 계속 참여자의 저항이 반복이 된다든지 비슷한 어떤 부분에서 반복하고 있다든지 이런 게 느껴졌을 때 제가 많이 힘이 든다. 어떻게 느끼시냐? 참여자 본인은 어떻게 느끼시냐?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가면 좋을까요? 이렇게 묻기도 하고 같이 의논도 해요.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개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참여자가 뭔가 저항하고 있을 경우에는 요 산을 딱 넘으면 되게 큰 걸음이 될 것 같은데 좀 두렵더라도 같이 힘을 내서 좀 넘어봅시다. 이렇게 좀 용기를 북돋우기도 하고 제가 도움을 청하면서 그렇게 했던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성인이니까 가능한 거. 애기거나 막 청소년 어쩌라고요. 아니 근데 저는 초등학생인데 계속 입실 거부를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싸움식으로 해서 왜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나 치료받기 싫은데 왜 이상한 사람들만 하는 치료를 내가 받아야 되냐고 그렇게 매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서도 의자를 막 돌리고 저를 안 보고 됐어요 뭐 말하는 거 안 들어요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저도 그 순간에 느껴지는 느낌을 솔직하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답답하기도 하고 이 순간이 너무 힘들다. 너가 이렇게 싫으면 엄마를 설득해서 아예 치료를 오지 말든가 기왕 왔으면 와서 너 하고 싶은 거 뭐라도 하고 가면 선생님 마음이 편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진솔하게 얘기를 했더니 쓱 제가 꺼낸 뭔가를 계속 그거 뭔데요? 하고서는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좀 통했나?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아마 선생님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하네? 의외이면서 믿음이 좀 가지 않았을까? 이 사람이 선생님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진짜 자기 속 얘기를 하는구나 뭐 이런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게 혹은 다른 활동, 육체적인 활동이나 취미 활동으로 나를 좀 가꾸고 좀 성장시키기도 하고 저도 크로스핏을 하고 있는데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거기서 안 될 것 같은 데서 더 운동을 하게 시키거든요. 이제 그 순간을 넘어가고 나면 내가 엄살이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든 일에 대해서 내 능력이 생각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 내가 지레 겁먹은 걸 수도 있어 라는 그 생각이 들면서 묵묵히 해보자 이런 마음가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좀 힘든 활동을 하면서 단련시키는 것도 좋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부. 내가 좀 모자라면 공부하면 되지. 공부해서 배워서 다시 적용을 하면 되겠지? 하고 스스로 공부를 할 수도 있고 관련 정보 찾아볼 수도 있고 또 슈퍼비전 받을 수 있죠. 경험이 많은 선생님한테 지도를 받아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게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동료 지지. 이렇게 우리가 서로 나누잖아요. 너도 그래, 나도 그래, 야 나도 이거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위로도 받으면서 그럴 때 당신은 어떻게 합니까?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또 워크숍 같은 거 같이 들으면 좋죠. 얼마 전에 이호원 선생님께서 치료사의 자기돌봄이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하셨어요. 거기에 참여를 했죠. 그래서 그 안에서의 서로 소통도 되고 위로도 받고 그리고 자기 안에 힘도 찾고 그런 경험을 하게 됐는데 워크숍에서 시를 선생님께서 소개를 해주셔서 같이 읽어보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김사인 시인의 공부라는 시인데 그 시를 여기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공부, 김사인. 다 공부지요 라고 말하고 나면 참 좋습니다. 어머님 떠나시는 일, 남아 배웅하는 일, 우리 엄의 마지막 큰 공부하고 계십니다. 말하고 나면 나는 안진뱅이 책상 앞에 앉아 무릎 꿇은 착한 소년입니다. 어디선가 크고 두터운 손이 와서 애쓴다고 머리 쓰다듬어 주실 것 같습니다. 눈만 내리깐 채 숫기 없는 나는 아무 말 못하겠지요만 속으로는 고맙고도 서러워 눈물 핑 돌겠지요만 날이 저무는 일, 비 오시는 일, 바람 부는 일, 갈립지고 새 돋듯 누군가 지고 또 누군가 오는 일, 때때로 그 곁에 골똘히 지켜 섰기도 하는 일. 다 공부지요 말하고 나면 좀 견딜만해집니다. 저는 이 시에서 참 인상 깊었던
부분이 시적 화자가 어머님을 떠나보내고 어머님이 마지막을 맞이하는 그 순간조차가 공부라고 하잖아요. 근데 인생에서 가장 힘든 거 아닙니까? 사별로서 떠나보내는 그 장면을 덤덤히 공부지우하고 받아들일 때 내가 무슨 여기서 더 탓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뭐라고 더 불평을 할 일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뒷부분에 그 바람 불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적정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 태도가 나타나는 것 같아서 되게 큰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좋았던 거는 두터운 손이 나를 가만 쓰다듬어 준다는 그 부분이 눈물이 울컥 날 정도로 너무 위로가 됐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그런 소진의 상황들에서 네네. 크고 두터운 손을 상상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 안에 두터운 손 그리고 내 곁에 있는 두터운 손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소진이라는 게 꼭 상담자만 경험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일을 하시다가도 혹은 다른 일상 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소진의 상황에서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우리는 모두 즐거운 드라이아이!